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모니터를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정말 부동산 초보자분들이라죠. 부동산 초보자분들 또는 요즘에 뭐 불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말은 뭐 갭 투자를 이렇게 하면 좋다, 아파트를 이렇게 투자하자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댓글에 이런 얘기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매수 전에 또는 뭐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또 가계약금을 보낼 때 어떤 걸 확인해야 되나, 또는 계약서를 쓸 때 어떤 것 절차로 해야 되나, 또는 잔금할 때 어떤 것이 또 주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수차례 또 수십 차례 이런 계약이라든지 뭐 절차를 많이 겪어와가지고 당연히 뭐 아는 것이 이런 거 너무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아파트 매매 끝까지 이렇게 부동산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전세 갭 투자라 그러죠. 전세 갭 투자하는 순서, 방법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기록을 며칠 동안 한번 쭉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향은 최초에 제가 돈이 많이 없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종잣돈이 많으면 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전세갭 투자할 때 매매 우리가 나중에 어떤 부동산을 A라는 부동산을 사서 나중에 우리가 등기 이전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전세 입자를 맞추면서 전세금,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하게 되는 경우, 즉 매매 잔금일과 전세 잔금일이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 순간적으로 내 투자 종잣돈이 적게 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 엑셀을 통해서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 전입니다. 어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제가 내용은 사실은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사람들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내가 부동산을 내가 해야 될지를 제가 영상에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있고 해당되는 책이라든지 또 동영상 수많은 고수분들이 많은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어떤 부동산, 어떤 내가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내가 전세갭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적합한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 손품도 파셔야 되고 발품 또는 현장 방문에 가셔가지고 부동산 소장님, 실장님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가지고 내가 고수분들 또 책, 동영상, 빅데이터 또는 현장 방문을 하셔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단지, 어떤 지역의 거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적합한 매물을 찾는 것이 1번이겠죠. 자, 두 번째부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 군데를 우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물건 사야 되겠다. 여러분들 빨리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최초의 가계약금이라는 걸 보내게 되죠. 가계약금. 이것을 보낼 때 가장 저는 중요한 시점이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내용을 써놨는데요. 내용에 보시면 제가 음영, 그러니까 색칠이 되어 있죠. 이 해당 셀에. 이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미 가계약금을 내가 현재 매도인에게 보내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고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후에 가서 또 잡음이 생기고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발생한다. 또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또 계속적으로 돌려보셔도 상관없고 이 영상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해당 부동산 중개소장님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 지금 이 부동산 내가 지금 사고 싶다. 그래서 매도인분의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보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전세가, 그러니까 현재 매도인이 살지 않고 임차를 협조적으로 전세자가 다른 분이 사시고 있는 집을 내가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사시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팔고 나중에 내가 이 전세를 같이 놓아야 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매매잔금과 전세잔금과 동일한 날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시는 분의 경우라면 내가 이것을 전세를 놓고 내가 나중에 매매잔금 할 때 같이 등기 이전, 명의 이전을 하겠다고 부동산 소장님에게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서 그렇게 협의가 다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내기 전에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매도인 이름과 신분증을 뭐 카톡으로 보내달라 하시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이 똑같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해당 부동산,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오늘 날짜로 해당 내가 가계약금 보내는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출력했을 때 명의 이분과 똑같아야 되겠죠, 이름이. 그 다음에 갑구, 을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갑구에는 보통 여기 뭐 등기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을구에 보면 근저당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집주인이 팔고 사고 해서 최종적으로 매도인이 누군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명의자, 등기상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근저당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인 계좌번호, 해당 은행 뭐 계좌번호 이름 맞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 부동산을 다 돌아다니 보셨으니까 여기를 한다고 말씀드렸겠죠. 그래서 집 내부에 있는 상태 최종적으로 확인 한 번 더 하시고, 혹시라도 뒷돈이 들어갈 만한 또 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항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셔도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누수, 중대하자겠죠. 또는 보일러 고정 유무, 또 베란다 방 쪽에 있는 곰팡이, 그 다음에 욕실 싱크대가 예전 모델 그대로다. 이게 상당히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여러분들 반드시 많이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할 시, 또는 뭐 현재 집 매도인분과 내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이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래 됐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는 전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나서 여기 예전에 내가 처음에 여기 매수했을 때는 여기는 괜찮았는데 사진 봐요, 여기 괜찮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전세입자가 뭐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 부분인가, 아니면 최초에 그랬던 문제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갈등이 해결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서류, 또 추가 내용은 뭐가 있냐면, 가계약금 보낼 때는 사실은 뭐 서류가 필요 없고요. 일단은 가계약금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자면 매매가 1억이라면 보통 우리 계약서 쓸 때 10% 정도 보통 우리가 매도인에게 드리게 돼 있는데, 보통 가계약금은 뭐 200만 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300에서 500만 원 정도다.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또 팁을 드리면, 여기가 현재 뭐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고 혹시라도 3, 400 뭐 이렇게 보냈다가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소지도 있습니다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가계약금을 보내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파기 또 2배를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이런 또 팁을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동산과 협의할 것은, 부동산 이 투자하는 방법이 매매 동시에 전세를 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계약할 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하게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이미 소장님 제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요즘에 많이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매매 동시 전세를 했을 때 매매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좀 받아 가시면 안 되겠냐, 계속적으로 저도 앞으로 계속 부탁을 많이 드리겠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기서 되는지 안 되는지 협의를 하셔야 되겠고, 저는 항상 최초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전세를 놓을 수 있을지 부동산 소장님 통해 가지고 현재 이런 금액 가능할까요? 한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할까요? 한 달, 2달 정도 잔금이 되면 가능합니까? 또는 잔금 시기 여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현재 매도인분과 현재 지금 곧 계약서를 쓸 건데 잔금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나에게 여유를 줄 수 있나? 왜냐하면 내가 살 것이 아니고 전세입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전세를 기대로 내가 집주인이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인수하는 경우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다시 놓아야 될 상황이라면 잔금 시기를 최소 3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잔금을 시기를 달라, 그때 전세를 놓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전세를 새로 놓을 시에 집주인이 이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이제 내가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전세를 놔야 되면 사람들이 보러 오겠죠.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도 집주인분께 사전에 부동산이 방문을, 나중에 전세입자 부동산 통해서 가면 좀 방문하는 게 좀 귀찮고 힘드시겠지만 부탁 좀 드린다, 충분하게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현재 내부 상태가 어떤지, 또 수술이 필요한 여부가 또 뭐가 있을까, 집주인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분께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받으셔야 될 이런 것을 또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매수 가격을 서로 협의를 해서 확정돼야 됩니다. 내가 집주인이 얼마에 팔겠다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가격적으로 협의가 되냐,
뭐 다 되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조금 딜이 된다 하면 그때 딱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요 가격에 하겠습니다 하고 가격금 보내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음량을 색칠한 부분, 모든 것이 내가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가 다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음량을 색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뭐 일반적인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서 작성일 날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그 날짜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등기상에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뭔가 등기상 변동 유무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을, 매도인 신분증을 물론 내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되겠지만, 매도인 신분증을 실제적으로 매도인을 만나셔가지고 얼굴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명의가 등기필증, 매도인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등기필증 집문서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명의가 확실하게 맞는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집 내부에 계약서 쓰면서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내가 지금 전세를 내야 되는데 혹시나 큰 뒷돈 들어가는 것 그때 확인한 거 이후에 또 없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수리가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옳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것은 내 도장, 내 신분증,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뭐 1,000만 원이, 1억에 대한 1,000만 원이라면 3,400을 보냈다면 나머지 또 계약금 10%에 대한 해당 금액을 보낼 준비.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OTP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보면 이체 한도가 정확하게 내가 뭐 많이 확정이 안 됐다거나 뭐 일일 이체 한도 그런 거 다 있죠.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은행 가서 이체 한도 늘리고 뭐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확인하시면 시간을 내가 뭐 함부로 소비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고 좋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통해서 협의해야 될 것들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사전에 내가 이런 특약사항을 좀 넣어주세요. 사전에 내가 다 해서 보내드리면 이분들이 미리미리 타이핑 쳐서 출력만 딱 하게끔, 계약서 날에 만나가지고 계약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중대하자 시에 뭐 발견 즉시 발견하고 나서부터 6개월간에 뭐 민법에 분명히 있지만 6개월간에 그 안에 막 발견되면 매도인 책임이나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전세금과 동시에 전세자가 입주한과 동시에 잔금하면 그때 바로 잔금일과 동일하게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는 내용도 넣고, 만약에 계약을 파기할 시에는 뭐 그런 내용 있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또는 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뭐 이런 것 등 포함해가지고 내용을 인터넷 찾아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부동산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내 계약서 특약에 넣어주세요,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면서 만나서 또 하나 더 부탁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해당 부동산을, 전세 광고를 해당 부동산에 빨리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계약서 쓰고 나서 이제 전세 계약을 나는 또 맞춰야 되니까 전세입자를, 이런 부분 빨리 좀 광고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전세입자를 찾겠죠, 부동산에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가정하에 뭐 특별히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들 아직 내 집이 아니죠. 내가 잔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현 매도인과 이제 전세 임차인 들어오실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 입주 잔금날이 그날 확정되겠죠. 그날 계약서 작성하면서 전세입자가 나는 언제 뭐 한 달 뒤에 또는 2달 뒤에 언제 입주를 하겠습니다, 그때 잔금할게요 하면 부동산에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전세입자 찾아가지고 현재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고 이분 얘기로는 뭐 다음 달 언제 잔금을 하고 이사 오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저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미리 전세입자 찾으면 나에게 당연히 연락이 올 것이고, 전세 계약 시 전세입자와 저는 그 전에 사전에 아까 제가 매도 관련해서는 특약사항 보내줬는데, 전세입자를 찾으면 또 다른 특약사항도 보내줘야 되겠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애완동물을 좀 키우면 안 된다, 이런 거 내용을 사전에 전세입자 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동산에 사전에 내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전세입자가 구해지고 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다 됐고, 그러면 이제 잔금날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 잔금 및 전세 잔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좀만 참으시고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가봤고 안 가봤기도 한데 가면 더 좋겠죠. 세입자 얼굴도 다시 한번 보면 좋고, 그날 뭐 최종적으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날 내가 잘 모른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잔금하시는 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잔금날이 확정되면 제가 그동안에 아까 그 전세입자 찾고 나서 그 사이에 한두 달 뭐 시간이 좀 있겠죠. 그러면 법무사, 내가 셀프 등기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른다면 법무사에 보통 위임해가지고 잔금이라든지 명의 이전 절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위임할 것인가 셀프 등기 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되고,
뭐 저는 또 추천드리지만 뭐 해당 부동산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법무사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것도 견적을 받아보시고, 또 수수료 측면에서 법무통이라는 어플 있죠 여러분들. 법무통, 그 법무통이라는 어플 이용하셔가지고 수수료가 더 적게 나온다면 여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무사, 마지막에 내가 잔금할 때 어떤 법무사 통해서 내가 명의 또 잔금해서 내가 명의 이전할 것인가 확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등기부등본을 최종 확인해야 됩니다. 해당 일에 명의가 이전 뭐 하는데 혹시나 또 뭐 등기 변동사항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린 사항이고요. 해당 일에 명의가 이전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날 이후 들어올 세입자와 내가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보통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했던 곳은 내가 다시 한번 가기가 좀 원거리라서 대리로 제가 부동산 소장님께 사전에 제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뭐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서를 미리 제가 드리고 내려온 경우고요. 혹시라도 내가 뭐 그날 부동산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죠. 혹시나 내가 그날 잔금일날 가면 혹시나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그날 뭐 세입자분이 시간이 되시면 그날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쓰자 전세 계약서. 내가 이제 그날 명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실제 집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들어올 세입자가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동산 소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시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잔금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집주인 있죠. 집주인분이 아파트 관리비 포함해가 각종 세금을 완납하셨는지 당연히 부동산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샀기 때문에 이 돈은 기존 이제 매도자분에게 내가 해당 금액을 줘야 되고요. 내가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그때 다시 매수인에게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오래된 아파트는 이런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뭔가 어떤 아파트 내부적으로 뭔가 수리를 필요할 때 사시는 거주민들 사시는 분들 다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아두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은 매도자분과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입자가 있을 시에. 이 부분은 제가 하부에 요 밑에 잠깐 보이시죠? 음영 칠해놓은 부분. 요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요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서류는 여러분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등기 명의 변경할 때 필요 서류는요.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명서 지금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등초본입니다. 등본도 필요하고 초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매매 계약서 내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내가 잔금 보낼 잔금날에 마지막 잔금 이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 또 마찬가지로 해당 그 돈 OTP 카드라든지 이체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도가 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법무사를 내가 이용해서 명의이전을 하겠다면 취득세 포함해가지고 인지대, 국민채권 등등 해서 그런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바로 보낼 준비, 해당 일에 여러 가지 이체를 다 해야 될 준비 필요하겠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1.1%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상은 4%, 4.6% 되죠. 그래서 해당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법무사 관련 비용 수수료 여러분들 나중에 수수료를 나중에 다 챙겨 받으셔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또 경비로서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하시고요. 잠깐 오른쪽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도 마무리할 때 수수료를 드리게 되죠. 관련해서 현금 영수증을 사전에 요청을 해 놓으시고요. 이것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달라 요청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잔금일날 가서 이 쭉 다 적어놨지만 서류 다 준비해 놓고 혹시나 잔금 보내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법무사 수수료 등기 이전하는 취득세 다 보내고 또 이 부동산 소장님께 수수료 다 보내고 나서 빨리빨리 되면 3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별거 없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 잔금 이날 끝나고 나서 보통 3, 4일 후에 해당 지역에 있는 등기소라 그러죠. 거기 가서 이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등기 필정이 다 나오면 내가 사는 주소지로 등기 필정하고 등기 등본을 등기 발송으로 저에게 요청을 하면 끝입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밑에 요 녹색으로 된 거 잠깐 보실래요?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왔는데요.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분들로부터 걷어서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선 계획을 미리 수립한 뒤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금액은 여러분들 중요하죠.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입자는 관리비에 이것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부과가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 경우가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집주인이 근데 거주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리비에 이미 정기수준 충당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날 이사 가는 날 완납해가지고 뭐 청소 안 하면 끝입니다. 이런 경우는 쉽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또는 계약이 만료 안 돼도 뭐 이사를 나가는 시점 뭐 상황입니다. 뭐 현재 매도인과 뭐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미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내가 이제 원하는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새로 해서 들어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이사하는 기준으로 해서 세입자 거주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러니까 현재 집주인. 이제 나에게 팔았던 그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그 세입자가 나가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매도인이 그 전세 세입자가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세입자에게 부과된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입니다 해서 매도인이 기존에 사시던 이사를 나가시는 전세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세입자가 있는데 그대로 계속적으로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내가 그대로 그 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 이사 가지 않고 내가 그냥 계속적으로 그 계약 만료까지 내가 같이 가는 경우죠. 그러면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세입자 거주 기간이 있겠죠. 처음에 이분이 전세 들어오든 월세 들어오든 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집주인이 파는 시점까지 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현재까지 장기수선 충당금 오늘까지 그것을 매도인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돈은 아직 세입자분이 이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받아놓고 내가 인수하는 날부터 해서 현재 이 전세입자가 나가시는 날까지 또 이분이 계속적으로 관리비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분이 나갈 때 지금까지 사시는 총 기간 동안에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매도인에게 받아놔야 되고 그 이후에 인수한 기간부터 이분이 사실 경우 또 장기수선 충당금은 내가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금액 내가 매도인에게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내용을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초보자, 불인을 위해서 아파트 전세 갭 투자하는 순서와 방법. 내 돈이 많으면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도 되겠죠. 충분하게 내가 돈이 많으면 뭐 매매해가지고 잔금 다 끝나고 나서 잔금이 충분하게 내가 돈이 많다. 그리고 나서 수리 다 하고 나서 또 뭐 나중에 전세입자 찾는다. 내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적게 하고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세 잔금과 매매 잔금이 동일한 날짜에 하는 이런 전세 갭 투자의 방법과 순서를 불인이 또 부동산 초보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조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아프네요. 자, 오늘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여러분께 도움 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